안녕하세요. 보성고 1학년 2학기 내신 경영 분석을 맡게 된 김수정입니다. 지금부터 보성고 내신이 어땠는지 함께 2학기 내신 또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바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목차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는 2023학년도 1학기 결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다음에 1학기 시험 경향은 좀 어땠는지 그거를 좀 그에 따라서 바탕을 좀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2학기 중간고사 예상 범위와 그리고 어떻게 중간고사 대비 전략이 진행되는지 이런 얘기를 좀 순서대로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1학기 결과 분석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학기 중간고사 때는 아이들이 고등학교 국어 첫 시험이기도 했었고 서술형이 30%나 됐었기 때문에 좀 아이들이 당황하기도 하고 힘들어 했었습니다. 아무리 그 전에 연습을 했다 하더라도 실전에서 겪는 것은 아마 긴장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1학기 중간고사 때 것만로만 얘기를 하자면 90점 이상인 학생들이 전교에 6명 정도가 된다고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전교 6명 중에서 우선 2명 정도가 저희 학원 재원생이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외의 친구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멘탈이 나가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90점 이상인 학생들이 그 당시 없었기 때문에 1등급 커트라인이 그때 80점대 후반까지로 내려갔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1학기 중간고사 때는 이제 1등급 친구들이 이제 2명이었다는 거. 그러고 나서 이제 1학기 기말고사 때는 1등급 11명 중에서 지금 3명이 저희 학원 재원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등급 이상인 친구들은 재원생이 한 32%가 재원생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결과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1학기 시험 경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때 보성고 같은 경우는요. 서술형의 비중이 전년도와 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객관식이 원래는 60% 40%였던 것이 이번 학년에선 객관식이 70% 그리고 서술형은 30%였습니다. 그래서 조금 서술형의 비중은 낮아졌구나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서술형의 비중은 낮아졌어도 반드시 서술형 대비는 필수라는 거. 보성고에서는 굉장히 이 부분이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빈칸 테스트로 서술형 대비 연습을 정말 많이 시켰고요. 특히나 중간고사 때도 시켰었지만 이제 그때 아이들이 좀 이렇게 정신적으로 뭔가 좀 충격을 받고 나서는 더 열심히 하더라고요. 1학기 기말고사 때는 이런 서술형 때문에 힘들어했던 친구들은 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빈칸 테스트로 서술형 대비는 반드시 해주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시간 부족 현상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말고사 때는 답안지 작성하는 것까지도 아이들한테 대비를 시켰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뭔가 대비를 좀 많이 해야지만 그래도 점수를 얻을 수 있었다라는 거. 자, 그리고 또 하나 가시면 중간고사 때 서술형의 난이도를 좀 높였었기 때문에 아이들 굉장히 당황하고 시간이 부족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1등급 커트라인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 80점대 후반 정도가 나왔었고요. 그래서 이제 변별력 있게 출제를 했었고 이번 기말고사 때는 서술형의 난이도는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단답 형식의 문제가 좀 많았었고요. 그런데 문법 부분에서 객관식의 난이도를 이제 높이심으로써 1등급 커트라인은 90점대 한 중반 정도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고사 때랑 비교하자면은 조금 많이 올라간 편이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서술형의 난이도는 좀 줄어들었었지만 그렇지만 객관식으로 그래서 어떻게든 변별력 있게 출제하시려고 했었다라는 거. 그걸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보성고 같은 경우는 2023학년도 3월 모의고사 지문이 항상 들어갔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통으로 다 집어넣지는 않으셨고요. 독서 지문만 가지고서 나눠서 몇 개는 중간고사 때, 또 몇 개는 그 한 지문이었습니다. 기말고사 때는요. 그래서 그 한 지문을 나눠서 출제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범위를 다 알려주셨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조금 더 이것도 난이도를 조금 조절하셔서 이 부분도 좀 굉장히 좀 고난도 있는 문제도 좀 풀렸다는 거, 고난도 있는 문제도 좀 출제를 하셨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부 지문은 사실 이제 반영 비율이 좀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배우지 않은 작품을 가지고서 이렇게 아이들을 당황하게 하거나 하는 문제는 좀 극히 적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뭐 한 문제 또는 뭐 두 문제 정도였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뭐 안 풀릴 정도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외부 지문에 대해서는 뭔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이제 문법은 굉장히 아마 학생들도 체감을 했을 텐데요. 그 학교 프린트의 반영 비율이 꽤 높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 있는 그 프린트들을 굉장히 꼼꼼히 공부를 하고 그거에 대한 암기가 철저히 되어 있는지 이제 그거에 대해 따라서 또 시험 문제에 대한 그런 등급이라던가 점수에 대해서 영향이 좀 미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 프린트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성고는 1학기 시험 경향이 이랬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가시면 2학기 중간고사 예상 범위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문학, 문법 제가 이렇게 둘로 좀 나눴고요. 그 외에 독서 지문이나 이런 거는 혹시나 이제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어서 우선 공통적으로 들어갈 수 있겠다 싶은 것들만 뽑았습니다. 우선 문학 같은 경우는 현대문학뿐만 아니라 이제 고전문학이 들어가요. 그래서 2학기 때는 우리가 거의 대부분 고전을 이제 많이 가르치는데요. 그래서 지금 그 고전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6단원에서는 보통 이제 현대문학인 것이고요. 이제 7단원 같은 경우에 이 고전 시가 부분이 아마 이제 중간고사 시험 범위로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이제 이게 들어갔었고요. 아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했던 친구들이라면은 아마 좀 익숙하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이제 학교 시험이라던가 학교에서 또 배울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학원에서 또 내신 대비하면서 또 여러 번 반복할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전혀 없다. 이 부분에서 좀 철저히 공부를 좀 해야 된다. 이런 단원을. 자, 그리고 이제 문법은 보성고 같은 경우는 현대 문법도 하나 남아 있고요. 지금 현재 시험 범위로 중세 문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문법이 아마 중간고사 때 시험 범위로 예상이 되고요. 밑에 게 이제 중세 문법인데 이게 두 번째 기말고사 때 시험 범위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한글 맞춤법에 대한 것을 이제 이것도 한글 맞춤법에 열리죠. 맞춤법, 띄어쓰기 이 부분을 생각보다 아이들이 좀 어려워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금 사실상 정규 재원생들은 이미 한번 수업은 했었습니다. 그 전에 시험 전에 한번 했었긴 했는데 이제 아이들이 좀 까먹었겠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내실 때 꼼꼼하게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2학기 중세 문법 기말고사 때 들어가지만 미리 공부를 이번에 방학 동안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중간고사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이제 기말 대비가 들어가기 때문에요. 그때 하는 것보다는 미리 방학 때 해두는 것이 훨씬 더 또 도움이 되고 좀 효율적이라 생각이 들어서 미리 지금 이것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해놓고 또다시 다음에 또 수업을 듣는다면 훨씬 더 또 그랬었지 하는 익숙함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방학 동안 좀 열심히 해놓으면 좋다라는 거.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중간고사 예상 범위를 저희가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정규 특강 제가 말씀을 드렸죠. 국불 정규 수업에서도 당연히 중세 문법이랑 그리고 이제 또 고전 시가 부분을 굉장히 그 위주로 좀 수업을 가르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방학 4주 특강 진행을 했었습니다. 방학 특강도 진행하면서 중세 문법 당연히 했었고요. 그다음에 또 고전 어휘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어휘들을 막 외우는데 아마 낯선 어휘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어휘 외우는 거 반드시 하고 지금 까먹지 않게끔 복습을 좀 많이 해주는 게 아마 학교 내신 대비 들어갈 때도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고전 시가 부분도 여러 작품들을 많이 섭렵해서 지금 보았다라는 거. 그래서 특히나 보성고 같은 경우는요. 관동별곡이라고 하는 고전 시가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정말 놓치지 않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조금 처음에 부탁드릴 때는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조금 그걸 한 여러 번 돌리다 보면 좀 익숙해질 건데 그러니까 그런 식의 대비로서 미리 좀 특강 때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학기 내신 때 또 그 내신 대비에 맞춰서 저희가 꼼꼼하게 좀 아이들을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좀 이거를 케어하고 갈 것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2학기 시험 대비 좀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학교 교과 본문 및 프린트 내용 정리는 반드시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항상 해줘야 될 부분이기도 하고요. 필수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들 첫 번째로 대비를 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런 다음에 매주 복습 테스트 진행합니다. 그래서 객관식과 서술형을 나눠서 들어갈 거고요. 그래서 당연히 서술형 대비는 필요하기 때문에 복습 테스트 볼 때부터 그런 대비는 좀 시킬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시간 안에 풀면서 어느 정도 서술형을 최대한 핵심을 가깝게 쓰는지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볼 거고 당연히 이것도 하다 보면은 이제 보충이 있겠죠. 이제 남아야 될 친구들 테스트를 미통과한 친구들은 또다시 재시험 봐서 될 때까지 최대한 그래서 아이들을 끌고 가서 하는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전국 기출 수학 문제 당연히 풀려야죠. 저희 학원에서 이제 국풀 내신 교재라고 해서 저희들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많은 수많은 기출들을 아이들을 풀리게 해서 그 유형을 익히게 하고 또 새로운 유형이 맞닥뜨렸을 때 그것을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이런 전국 기출 수학 문제를 저희는 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개인적으로 아이들이 이거를 꼭 풀어야 된다고 본인들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이 부분은 꼭 해야 될 부분으로서 저희가 항상 그 과제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기출 문제는 당연히 3에서 5개년 정도의 어떤 기출 문제를 풀이를 좀 하고 있고요. 아이들을 시험 진도가 좀 거의 다 끝나갈 때쯤에는 이 기출도 같이 풀면서 유형을 좀 익히게 하고요. 또 저는 매주 복습 테스트 진행을 할 때 좀
이 유형을 좀 익혀둬야겠다 하는 기출 문제들을 제가 섭렵해서 약간 변형해서 또 출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조금씩 유형을 좀 더 많이 살펴볼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에는 총정리 교재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건 이제 거의 할 텐데요. 직보 교재라고도 하죠. 손필기 교재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특히나 지금 보성고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이 한 4분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필기 내용이 조금씩 다를 때가 있어요. 그러거나 또는 누구는 이렇게 해주셨는데 또 어떤 분은 또 요것을 또 누락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취합해서 아이들이 다른 반에 있든 어디 있든 간에 그것을 공통적으로 다 볼 수 있게끔 이런 손필기 교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들까지도 같이 하고 있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가시면 제가 했던 시험 대비 자료들 한번 좀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외부 지문 범위가 이번에 또 기말고사 때도 모의고사 한 지문이 들어가는 대신 EBS 문제가 또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화법과 작문이 시험 범위였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 당연히 아이들 정리하고요. 또 풀려야 되죠. 자, 왼쪽에 있는 거는 그 모의고사 지문을 제가 이제 나중에 손필기를 했을 때 분석을 좀 하고 왜 이게 답인가 그 근거까지 찾아내는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해서 줬었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그 EBS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다 제가 정리를 해서 그 다음에 그 중요한 부분들 표시하면서 이렇게 지금 아이들한테 제공을 했었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또 하나는 보성고는 한 문제지만은 어휘 문제를 꼭 출제를 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1학기 중간고사 때는 독서 지문에서 그 어휘를 출제하셨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학기 기말고사 때는 문학에서 이제 어휘를 출제하셨었더라고요. 그래서 문맥적 의미로 적절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제 이런 걸 출제를 하셨었는데 아이들이 사실 어휘가 좀 많이 약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것도 케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휘 시험 당연하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런 어휘 정리되어 있는 부분들을 주고 외우고 암기 테스트까지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지금 제가 일부러 그냥 요 문학이 시험에 나왔었기 때문에 문학 어휘 이렇게 정리했었다. 그리고 아이들 암기 테스트까지 다 봤었다. 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네,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시험 대비 정말 꼼꼼히 진행하고 있다는 걸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중간고사 내신 대비를 할 건데 자, 그 안내를 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성고 내신 시작일은 8월 19일부터 20일 그 사이에 그러니까 토요일 반 친구들은 19일부터고요. 그리고 일요일 반 친구들은 20일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보성고 내신 시간표는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일요일 반은 오후 7시부터 10시 이렇게 두 타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 수강 가능한 시간을 정해서 이제 저한테 알려줘서 지금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신규생이라던가 하는 친구들은 학원에 이제 문의 주시면 그러면 아마 이제 그 원하시는 반, 아이들 그 시간이 가능한 반으로 해서 아마 그렇게 등록이 될 겁니다. 그래서 또 혹시나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거나 하시면요. 또 이제 학원 측에 문의를 주시면 아마 또 친절하게 답변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네, 지금 여기 있는 보성고 내신 시작과 그 내신 경향 분석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